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구로 각 지역입니다. 김재식 후보. 이 지역이 좌파 이인영이 있는 곳입니다. 이인영을 잡으려고 출격한 김재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 구로 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 좌파 원내대표하는 이인영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인데, 이인영 잡겠다고 당에서 공천한 김재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원래 자객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에서 자객 공천을 한 것 같아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꼭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예. 자객 공천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원래 저는 뭐 검사 출신은 아니고 네. 변호사를 19년째 하고 있는데, 네. 변호사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이 될 수 있겠죠. 이 원내대표 20년 정치한 그 기세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운동권에 대한 그 심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우리 네.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빠이빠이 되고 아웃되는 그런 선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정치권 용어죠. 자객 공천이면 상대가 좀 그래도 그럴듯해야 되는데, 네. 이인영이 제가 잘 아는데 그거 뭐 별로 실력도 없고 어쩌다가 원내대표 된 사람. 예. 30대 아마 이제 구로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평가는 네. 중앙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 지역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구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지난 20년간 별다른 발전이나 변화가 없고 낙후화를 넘어서 쇠락해 간다, 이런 좀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인영 의원 그리고 우리 이성구청장님, 이분들이 다 이성이가 구청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12년 동안 여기를 책임졌던 분들인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그 개발 전략이랄까,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 구로공단이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구로공단은 구로을 지역이고요. 구로을 지역. 과거 구로공단의 이제 배후의 주거단지로서 공단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여기에 이제 삶의 터전을 가졌죠. 과거에 60년대 드라마를 보면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갓집이고 큰 한옥집인데 여기 개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여기가 개봉동이에요? 예, 개봉동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데요. 당시에만 해도 이 개봉동은 굉장히 큰 집들이 많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 사는 동네의 역사와 전통을 끝까지 이어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대표적인 낙후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 이 구로갑, 이 구로갑 지역에서 그 동네 변호사를 했습니까? 우리 동네 변호사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슬로건이 우리 동네 변호사. 예, 우리 동네 변호사 김재식. 또 줄로 메인 카피 중에는 이제 구로부터 잘 살자. 구로부터 잘 살자. 경제, 교통, 교육, 집값. 예. 이제 제가 여기서 동네 변호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슬로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1년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서울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그 선거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로갑에요? 구로갑에.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몇 명인데? 지금 로스쿨까지 나와서 변호사가 엄청 많은데 구로갑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소송 같은 거 안 하고 사시는 거구나, 다 법 없이. 뭐 사람들이 다 순박하고 착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구로갑의 산업이나 이런 그 기반 시설,
또 소송을 할 만한 그런 그 기업들 이런 게 없고 이제 전통적인 주거단지다. 그래요. 변호사들이 여기에 올 유인이 없다는 그런 취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법률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가지 못하고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 네. 또 서울에 그 변호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점에서도 동네 변호사를 자처하고 싶고 또 우리 구로의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서 동네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 운동권 아웃, 이 586 주사파 586의 대표격인 이인영을 이제 잡겠다고 나섰는데, 네. 그 우리 저 김재식 후보는 그러면 저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너무 예. 젊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1970년생이고요. 네. 만 49입니다. 97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90년대 학번화 70년대생. 예. 주사파 586 세대 바로 다음 세대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치 세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 그럼 김재식 후보 보시기에 예. 이 주사파 운동권이 왜 척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독재 저항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우리 시대를 독재 시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것을 그 양과 음으로 보고 그 선과 악으로 보고 이렇게 척결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전 세계가 그 나라의 먹거리를 찾아서 여야가 협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AI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협력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치중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이념이나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선함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운동권은 빠이빠이 되고 좀 아웃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구로 콜센터가 지금 이번에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집단 확진이 그 구로 을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요. 그 총리와 이제 서울시장 구로구청이 거기서 이제 다녀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잠깐 가서 어차피 우리 전체 구로의 그 현안이고 또 콜센터 직원분 중에 우리 구로 갑에 계신 주민들도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좀 들었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컨대 처음에 이 콜센터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현됐다는 것이 사실상 시즌 2 신천지거든요. 그 코로나에서 하는 업무 행태를 보시면 밀집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비말을 튀기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맞대고 2시간만 통성기도를 하지만 이분들은 8시간 가까이 거기서 그런 그래요. 업무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분들이 전부 이 구로 분들이 아니라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부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지하철과 버스를 타서 구로 신도림에 왔다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전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는 속도나 그 태양이 신천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태이고 이것은 특정인이 감염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말하듯 초기에 선제적으로 과잉 대처를 해야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초기에 이제 11층만 자가격리를 14일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빌딩이 뭐 지하부터 지상 19층까지 있는 빌딩이니까 이 엘리베이터나 그 식당 등에서 서로 접촉해 가면서 그 엘리베이터에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2m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접촉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딩 전체를 봉쇄하고 그분들을 좀 과잉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4일간 자가격리한 상태에서 검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11층에 계신 분들만 자가격리 명령을 초기에 내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출근을 해서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출근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도 있고 또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죠? 그런 감염 환경을 스스로 조장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태라고 처음에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에서 경험했듯이 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자가격리만 시킬 수 있었다면은 물론 신도수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구에서는 전체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잉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랄까? 또 이것이 지금 서울이 메트로폴리탄으로 굉장히 밀집해서 그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빌딩 전체를 폐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전체를 자가격리한 후 개별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정부가 이 방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스크는 다들 뭐 이제는 가면 살 수 있어요? 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출근 인사를 드리러 엊그제죠 개봉역에 나갔었는데 개봉역 앞에 비가 오는 그 약국 앞에서 한 300m 이상 줄을 쓰고 그리고 우산을 쓰고 제가 안타까워서 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마스크가 이 지역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제 유권자가 계시면은 인사하러 가는데 요즘은 그냥 약국 앞에만 가면 유권자들이 줄 서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딴 데는 가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죄송스럽죠. 이제 이렇게 사태를 만든 책임에서 물론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희 야당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하고 이런 점들을 좀 더 강력하게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권자들이 우리 김재식 후보한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꼭 바꿔달라 이 지역에 20년 이인영 의원이 했는데 지역 발전이 더디다 또는 낙후화됐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를 민주당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누구든지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강남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 낙후화 시키는 게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이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진짜 강남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데 지난 12년간 또 20년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을 너무 소홀히 했으니 지역을 좀 돌보고 그래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그 김재식 후보는 후보 공천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2월 19일에 됐었습니다. 그 2차 다른 후보들이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저 말고도 두 분이 계셨고 또 이 지역에 거론되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2월 19일 정도에 꽤 빨리 공천을 해주셨죠. 빨리 되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지역이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김재식밖에 없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실 수 있겠죠. 또 훌륭하신 후보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정치 거물도 뭐 많이 있으실 거고. 누가 거론됐었죠? 여기 올 만한. 여기 굉장히 많이 거론되셨습니다. 처음에 황교안 대표님도.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 구로 갑을. 이인영이 잡는데. 이인영 의원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뭐 이인영이가 뭐 그런 정도 거물은 아닌데. 뭐 아무나 와도 잡을 수 있는. 그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크게 보이는 면이 있는가 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주민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니까 크다 작다는 결국 주민들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여러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해서 뭐 이정현 의원님, 뭐 김무성 의원님도 거론되신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곽상도, 그건 뭐- 이종구 의원님, 그래. 뭐 김용태 의원님, 김대호 소장님,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시기는 하셨습니다. 뭐 김대호도 여기 그렇지. 김대호가 이인영 잡겠다고 한번 큰 소리 쳤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만 다른 곳에 이제 공천 신청하셨던 것 같고 저를 그렇게 빨리 공천해 주신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했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니까 조금 빨리 공천을 줄 테니 가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도 말씀으로 저는 읽었고요. 네. 또 그 이인영 의원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스타일의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운동권이지만 우리 저는 김재식 후보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우선 있겠습니다. 저도 예. 김재식 후보에 대해서 뭐 별로 사전 지식 없이 왔는데 네. 그 본인이 소개를? 어떤 예. 사람이라고 좀 설명 좀 해주실 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네, 이제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가족을 이루고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입학을 하게 되는 이유로 해서 네. 여기 이제 오게 됐고 변호사는 19년 차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변호사업을 했고요. 나름대로 변호사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회 활동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 정치 입문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치는 작년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 입문을 그럼 했습니다. 출마도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정치판에 들어오셨어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었습니다. 의뢰인 말고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뭐 대학 때부터 사실 가졌던 마음이고요.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정치하려고 정치학과 간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정치학과를 가게 되면은 한 3년 공부하게 되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학과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요. 예. 사실 뭐 저도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네, 그러시죠. 정치학과 교수들이 1학기 첫 시간에 그 말씀 하시죠. 정치와 정치학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학은 되게 착각하고 사회과학이죠. 정치학은 그 말 그대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고 정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학문으로서의 정치와 네, 또 하다 현실- 보면 정치에 예, 대한 꿈을 키우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정치의 양상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입법이나 또 이런 그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거 크게 생각을 하다가 정치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동네 분들이랑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이 좌판 벌이고 계시는 시장에 계신 할머니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고 경로당에 가서 아버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결국 정치의 본질은 그런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런 분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과 공감하는 그런 게 사실은 정치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대중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죠. 감사합니다. 그 학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예. 현실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런 많이 생각들을 다르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도 특히 그런 장관, 생각입니다.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의외로 고전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중 정치인이 대중과 함께 뒹굴어야 대중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예. 잘 못하거든요. 음. 우리 김재식 후보는 그걸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네. 아니 저희 1년밖에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좀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끌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이인영이부터 잡고. 그렇습니다. 이인영을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인영이를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저 대학교 저 후배고 뭐 다 그렇죠. 뭐 잘 압니다. 그래서 허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면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인영을 꺾을 수 있을지. 그냥 저 실력대로만 하면 돼요. 허명이 높기 때문에 실체 딱 맞잡아 보면 예. 그 저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백병전이잖아요. 네? 이 삿발을 딱 잡게 되면 네. 예, 씨름하는 실험 선수들 삿발만 딱 잡아보면 예. 예, 상대 이 공력을 느끼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직은 그 이인영하고 딱 삿발 잡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어서 그 그게 아니고 뭐 어, 후보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뭔가 거요? 이런 식으로 예. 또는 같은 자리에서 서로 쟁점을 놓고 경쟁하는 토론해보든지. 후보로서 뭐 마이크를 잡고 뭘 짧게라도 뭘 한다든지 이런 실전에서 삿바 잡은 경험이 아직은 없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딱 잡아보면 이자 이 정도구나 하는 게 느껴질 테니까 그렇군요. 그 실력만큼만 하시면 돼요. 예. 별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정치 신인이고요. 이인영 의원 허명이 높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존재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또 선거에 임하는 것이 후보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20년간 여기서 정치를 했고 저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그렇지만 항상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에게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또 이 시대의 트렌드가 과연 이인영을 원하느냐, 김재식을 원하느냐, 또 이 정부가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모든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 심판대에 올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 주민들 이번에 사실 인물을 보고 뽑으셔야 되겠지만은 사실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인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 구로 갑 지역입니다. 구로갑, 서울시 구로구 구로갑 지역. 예, 고척동, 예, 개봉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이제 수궁동, 천왕동, 항동, 요로 지역입니다. 예, 저희 자막으로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 고척 개봉 오류 이쪽 동네인데 여기에 지인들이 계시면 지인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어디 사는지 요 세 가지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인 찾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벌리고 있는데 예,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이 김재식 후보한테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로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